어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백 명 계좌에 60조 원대 비트코인을 실수로 입금했습니다. 이벤트 당첨금 2천 원을 입금하려다가 비트코인 2천 개씩을 입금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SNS에선 1,900억 원대 빗썸 잔고를 인증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수백 명에게 비트코인 최소 2천 개씩을 지급한 겁니다. 거래소 자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총 249명에게 2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포인트, 약 62만 원대 당첨금을 줄여다 62만 개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기준 1인당 최소 1,960억 원, 총 60조 원대 규모입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1,788개는 일부 이용자가 즉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거래소 가운데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40분 만에 거래와 출금 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99.7%는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125개 상당 130억 원대 자산은 그대로 이용자 계좌에 있습니다. 초유의 상황에 단순 실수가 아닌 기획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진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빗썸 측은 이번 사건은 해킹 등 보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반을 급파해 내부 통제 시스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비트코인 2천 개를 잘못 받고 팔기까지 한 당사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빗썸 계좌에 순간 1,900억 원대 숫자가 찍혔고 비트코인 50개를 팔아서 한때 현금 50억 원 가까이를 보유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2분 40대 박모 씨는 이벤트 혜택이 지급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천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는 빗썸 자체 이벤트였습니다. 몇 분 뒤 계좌를 확인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비트코인이라 생각하고 2,000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받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 2,000개, 원화로는 1,900억 원 정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럴 수가 있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냐. 혹시나 모르니까 판매를 해봐라 이게 되는 건지. 저녁 7시 50분쯤 매도를 시도해봤습니다. 50개까지 되길래 50개까지 판매를 눌렀더니 매도가 바로 돼버리더라고요. 비트코인 1회 최대 거래량 50개를 팔았고 순간 현금 약 46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즈음 빗썸 비트코인 시세는 8,100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됐으니 그러면 출금이 가능한지 해봐라. 출금 대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실제 인출은 되지 않았고 곧이어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박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회원님 오늘 랜덤박스 받으셨나요? 네. 너무 죄송하게도 회원님 그 비트코인 개수가 지금 무지급된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 회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해당 문구가 뜨시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지급된 개수가 모두 회수가 되고 원래 지급 예정이었던 개수가 다시 지급되실 거예요. 저는 저만 걸린 줄 알았거든요. 약간 이제 기대는 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서. 비슷한 시각 다른 투자자 김모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만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했었고요. 나한테 몰빵됐나? 비트코인 2,000개나 있다면서 장난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빗썸 측에서 안내나 상황 설명은 따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돼서야 이제 뉴스 뭐 떴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그만큼 있었다까지도 얘기 들었습니다. 거래소의 업무 처리는 허술했고 투자자 수백 명은 단 몇 분,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많은 언론들이 백만장자 엑소더스 보도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검증이 안 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강하게 질타했고 대한상의도 바로 사과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사흘 전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이 최근 1년 2배로 늘어난 2,400명 규모라며 영국, 중국, 인도에 이은 4위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의 출처는 영국의 이민 자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의 2024년과 25년 자료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최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바꿔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한 겁니다. 곧바로 수많은 언론이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대한상이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인용한 헨리 & 파트너스 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6월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백만장자 6천만 명 중 0.2%에 불과한 14만 명이 이주했을 뿐이며 이는 평균적인 이주 비율과 일치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백만장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조사했을 뿐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며 조사 방식도 부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인은 기존 보도자료에서 고액자산가 유출 통계 대목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이 대통령 비판 직후에는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에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소속 기자들의 선행 매매 혐의로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한국경제가 오늘 신문 일면 사과문을 통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일면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 하나가 눈에 띕니다. 지난 5일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직접 사과에 나선 겁니다. 한국경제 소속 기자들은 특정 주식 종목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끌어올리고 되파는 선행 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경제는 사과문에서 혐의를 받는 구성원은 곧바로 업무 배제했다며 일부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실규명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한국경제 기자 5명으로 대응단은 이들이 최소 수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간부급 데스크 기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데스크는 일선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보고받고 기사 내용을 최종 승인하는 직책입니다. 직접 기사를 쓰지 않더라도 보고받은 취재 정보를 선행 매매에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대응단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 기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국회에서 쿠팡의 정보 유출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말해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당시 실제 국정원과 쿠팡이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놓고 범여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낙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 지도부 안에선 정청래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권영국 득표율과 김문수, 이준석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향후 지선과 총선, 대선을 낙승하리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겁니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조국 혁신당에까지 불똥이 튀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합당 계획이 담긴 비공개 문건은 벌집을 쑤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 비당권파 의원들은 오늘도 합당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이라 얘기하지만 대표 주권이라며,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며 대표 재신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일단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일 최고위원들과 합당 관련 마라톤 회의를 가집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 확보와 특검보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170일 동안 남은 내란 사건과 김건희 봐주기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 돌입한 2차 종합특검의 첫 과제는 특검보 인선과 임시사무실 확보입니다. 바로 수사 기록 보고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장 해야 될 것은 사무실 구하는 겁니다. 특검보는 특검을 도와 수사와 공소유지를 수행하는 2인자로 5명을 둘 수 있습니다. 특검이 요청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는데, 권창형 특검은 군 관련 수사를 고려해 군 법무관 출신 인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외에도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출신을 고루 골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특검 살림을 책임질 수사지원단장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특검은 다음 주쯤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2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총 17가지입니다. 핵심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 등을 통해 디올백 도이치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단 봐주기 수사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특검도 수사 대상에 검사들이 있다며 사무실을 검찰청사에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군 접촉과 임시사무실 마련까지 직접 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 준비 착수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대형 화물선 안에 실린 차에서 불이 나 화물선이 긴급 회항했습니다. 양산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목포로 향하는 9,900톤급 화물선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4분쯤 제주도 북쪽 17km 해상입니다. 배에 실린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물선은 자체 진화를 하며 5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선원 한 명이 차량 선적칸으로 갔고, 불은 1시간 40분 만인 오후 7시 16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차량 127대 가운데 화르차 등 화물차 석 대가 타고 탑승객 28명 가운데 4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차 하나가 불나와서 옆에 차에 그냥 번진 것 같아요. 그 불난 차는 시동이 걸려있던 것 같고 누정이 되는지. 해경과 소방은 오는 10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둑한 도로에 비상등을 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남 양산시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음주한 차량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엔 경남 김해시 대동면 한 단열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창고 2개동이 타면서 40건 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은 잔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 과천시 도심에선 정부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 대규모 주택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마사회 노조원 등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교통대책 없는 주택 공급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거라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 등 보완책을 예고했지만 앞서 이들은 정부 청사 앞 근조 화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1분 남짓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말미에는 원숭이 몸을 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올린 지 1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그런 장면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네, 2월 첫 주말인 오늘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8도로 어제보다 3도 가까이 더 떨어졌는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대전은 영하 11도, 부산과 광주 등 각각 영하 8도까지 내려갈 거란 예보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도 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올림픽 중계로 내일 뉴스룸은 저녁 8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